여러분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죠. 여기에서 제살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계묘일주다. 그런데 기유년에 결혼하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지가 묘유충이 되죠.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배우자운이 충을 받을 때 이럴 때는 결혼을 하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꼭 도화충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도화충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도화충인 경우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때 결혼하면 좋다. 이것은 적중률이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 12신살만 갖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돌팔이라는 말을 듣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신살이라는 것은 음양오행 생극제하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결혼하면 좋은 때가 언제겠어요? 용신에 해당하는 해가 들어올 때 이럴 때가 좋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살이 들어오는 해다.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도화충이다.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나는 묘목을 깔고 있는데 유금이 들어올 때 묘유충이 되는 해에 결혼을 하면 좋다.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살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무속인들이 하는 말하고 비슷한 내용의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병원을 갈 때도 제살이 들어올 때가 좋다. 그러니까 제살이 들어오는 그 날에 병원을 가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뺏긴다는 개념이니까 내 병을 뺏기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제살에 해당하는 색의 옷을 입고 나가면 헤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 미신처럼 무속인들이 하는 말 같은 그런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일주인데 이 사람의 제살에 해당하는 것은 오화잖아요. 그럼 오화라는 것은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일주가 빨간색 옷을 입고 나가면 애인과 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그리고 제살에 해당하는 색의 옷을 입고 제살일에 시험을 보면 합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갑자일주인 사람이 오화에 해당하는 것이 제살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 날이 이제 오화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빨간색 옷을 입고 가서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어때요? 좀 합리적이지 않고 무속인들이나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웃음이 나오면서 이 사주명리학에 대한 신뢰감이랄까?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 신살이라는 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신살은 이제 볼 필요 없다. 그 연애자평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보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살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신살은 실전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사람이 이제 공부를 잘 해갖고 자기 실력이 돼야지 시험에 합격하는 거지. 그 색의 옷을 입고 제살일에 시험을 보면 합격한다. 이런 것이 잘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 이런 색깔 때문에, 옷 색깔 때문에 상대방하고 헤어진다.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려 함으로 손해보는 것을 못 보고 방어적, 소극적, 배타적이기 쉽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죠. 이 제살이라는 것은 남이 내 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살운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좀 방어적이고,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어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배타적이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노름하다가 뭐 돈을 잃었다든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제사론이 들어올 때에는 동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내가 뺏기는 거니까. 그리고 제살이 있는 사람과 사귀면 처음에 좋을지 몰라도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므로 결과가 안 좋아집니다. 즉 지지의 나의 제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귀지 말 것. 당연하죠.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일주다. 그러면은 오화를 일지에 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제사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충이 되죠.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일주를 대입을 해서 합이 되면 좋고 충이 되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가 충이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나의 제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제사를 갖고 있는 사람과는 신용을 철저히 지키고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므로 계속 나를 욕하면서 다니고 그러면서 결과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약에 신용을 안 지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이가 딱 틀어지면 어때요? 그때는 엄청 고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만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좌우충보다 묘유충이 결과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묘일주인데 유금이 들어오는 날 뭐 성폭행을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제사를 지지에 깔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평상시에는 좋지만 사이가 틀어지면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므로 나를 비난하고 다닌다. 여기에서 내가 갑자일주인데 상대방이 무오일주예요. 그러면 내가 무오일주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처음에는 사이가 좋지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은 더 고생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제살 방향으로 가면 임시 변통할 수 있다. 이것도 내가 갑자일주인데 지금 급전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에게 제살인 방향이 어디죠? 좌우충이 되니까 오화잖아요. 화기운이니까 남쪽이죠. 그래서 남쪽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돈을 끌 수 있다. 임시 변통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임시 변통이니까 이자를 높게 치겠죠. 그래서 내 것을 뺏으니까 임시 변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살은 좌오묘유 네 글자니까 당연히 이성 간의 문제가 가장 많겠죠. 성폭행도 제살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살이라는 것은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딴 사람한테 뺏길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내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리 경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살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때요? 내가 뺏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주체는 다른 사람이죠. 너가 바로 주어라고 볼 수 있고 나는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조심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제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12신살이라는 것이 보조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내가 사주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좋은 양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